인류는 언제부터 하늘을 바라봤을까요?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며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품어왔습니다. 그런데 맨눈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더 멀리, 더 선명하게 보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은 결국 망원경이라는 놀라운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 망원경을 갖게 됐죠. 바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가 보는 별들은 사실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없는 깊은 산골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면 훨씬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려면 망원경이 필요하죠. 가장 기본적인 반사 망원경을 생각해 보세요. 커다란 거울이 빛을 모아서 작은 거울로 보내고 다시 그 빛이 우리 눈이나 카메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마치 빗물을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작은 컵보다는 큰 양동이가 더 많은 빗물을 받을 수 있듯이 거울이 클수록 더 많은 빛을 모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멀리 있는 천체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우주 망원경은 바로 이런 원리를 훨씬 더 큰 규모로 적용한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우주에 망원경을 보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주를 관찰한다는 것은 사실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즉시 이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태양에서 나온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약 8분 정도가 걸립니다. 즉, 우리가 지금 보는 태양은 8분 전의 모습이라는 뜻이죠. 만약 지금 당장 태양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8분 뒤에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우주에서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물리법칙 때문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사광년 조금 넘는 거리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보는 그 별의 모습은 4년 전의 모습이라는 뜻이죠. 이제 수천 광년, 수백만 광년 떨어진 별들을 생각해 보세요. 강력한 망원경으로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관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찰은 과학자들이 매우 심오한 질문들에 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주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별들은 어떻게 태어나고 죽어갈까요?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됐을까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다른 행성들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아주 먼 곳까지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찰을 통해 우리는 인류의 기원과 미래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망원경을 사용할 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대기라는 장벽이죠. 우주에서 오는 빛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방해를 받게 됩니다. 대기 중에는 서로 다른 온도와 밀도를 가진 공기 덩어리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빛을 휘게 만들어서 이미지가 흐릿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일부 파장의 빛은 아예 대기에서 흡수되어 버려서 지상까지 도달하지 못하죠. 이런 문제들을 일부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망원경을 높은 산 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 곳을 관측소라고 부르죠. 대기가 얇은 곳에서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깨끗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얻으려면 아예 대기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망원경을 우주로 보내기로 결정했죠. 물론 우주로 무언가를 보내는 일은 매우 도전적이고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우주 망원경들이 발사됐는데 각각 다른 크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아마 가장 유명한 우주 망원경은 허블 우주 망원경일 겁니다. 허블은 1990년 4월에 디스커버리호 우주 왕복선에 실려서 발사됐습니다. 5일간의 임무 동안 5명의 NASA 우주 비행사들이 허블을 지구 궤도에 성공적으로 배치했죠. 허블은 지구 표면에서 약 540km 위에 있는 지구 저궤도에서 작동합니다. 허블 내부를 보면 빛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이 주경에 반사되고 그 다음에 보조 거울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망원경 뒤쪽에 있는 과학 장비로 다시 방향을 바꿔서 들어가죠. 이렇게 캡처된 이미지들은 지구로 전송됩니다. 허블은 그 이전 어떤 망원경보다도 훨씬 더 멀리까지 우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1995년 12월에 수행된 허블 딥 필드 관측이 특히 유명하죠. 과학자들이 허블을 밤하늘에 텅 빈 것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영역에 며칠 동안 계속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던 그 작은 하늘 조각에 수많은 먼 은하들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이런 발견들이 천문학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주에는 정말로 셀 수 없이 많은 은하들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였죠. 허블이 지구 저궤도에 있었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수리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5번의 서비스 미션이 있었고 마지막 서비스는 2009년에 이뤄졌습니다. 매번 우주 왕복선이 허블까지 날아가서 우주 비행사들이 망원경을 열고 부품을 수리하거나 새로운 장비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 허블을 수리할 방법이 없어졌죠. 2024년 12월 현재도 허블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허블이 관찰할 수 있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한 곳을 바라봐도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빛은 다양한 파장으로 존재합니다. 이를 전자기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죠. 라디오파나 엑스레이 같은 것들도 모두 빛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은 이 스펙트럼의 아주 작은 부분만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은 서로 다른 파장을 각기 다른 색깔로 인식합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같은 색들이죠. 나머지 빛들은 특별한 장비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좋은 예가 열화상 고글이에요. 이 고글을 쓰고 보면 집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벽 너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고글이 적외선 빛을 감지해서 보여주기 때문이죠. 적외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바로 옆에 있는 파장입니다. 그 빛은 항상 거기 있었지만 고글 없이는 인간이 감지할 수 없었던 거죠. 허블은 기본적으로 광학 망원경이라서 주로 인간의 눈과 같은 종류의 빛을 봅니다. 물론 훨씬 더 민감하지만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가시광선만 보는 것으로는 우주의 많은 비밀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등장합니다. 때때로 JWST나 그냥 웹이라고 불리는 이 망원경은 2021년 12월에 발사됐습니다. 아직 비교적 새로운 망원경이죠. 웹은 적외선 망원경으로 설계됐습니다. 즉, 가시광선 너머의 빛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허블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거죠.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따르면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아주 멀리 있는 은하를 관찰할 때 그 은하들이 너무 빠르게 멀어지고 있어서 빛의 파장이 길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를 도플러 효과라고 하죠. 구급차가 지나갈 때 사이렌 소리가 변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현상 때문에 원래 가시광선이었던 빛이 적외선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적색편이라고 부르는데 허블과 같은 광학 망원경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허블도 일부 적외선과 자외선을 관찰할 수 있지만 주로 가시광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웹은 외로 이런 매우 먼 천체들을 관찰하도록 설계된 망원경입니다. 본질적으로 우주의 아주 오래된 모습을 멀리 되돌아보는 것이죠. 성운이나 가스구름 같은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허블은 겉모습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웹은 적외선을 이용해서 그 내부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먼지와 가스에 가려진 별의 탄생 현장까지도 관찰할 수 있는 거죠. 이는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웹이 허블과 다른 점 중 하나는 위치입니다. 웹은 지구 주위를 돌지 않아요. 달보다 약 4배나 더 멀리,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차가운 우주 공간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 보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웹은 라그랑주 점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위치 근처에 있습니다.
이곳은 중력과 다른 힘들이 균형을 이루는 우주의 한 지점이에요. 우주선을 이런 곳에 배치하면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 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구와 태양의 중력을 고려할 때 총 5개의 라그랑주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L2라고 불리는 지점이 망원경을 두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L2는 지구와 충분히 가깝기 때문에 통신하기 좋고 동시에 태양과 지구의 빛이 방해되지 않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망원경이 적외선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내는 열에도 민감하죠. 아주 먼 곳에 있는 희미한 별이나 은하를 감지하려면 망원경 자체가 최대한 차갑고 어두워야 합니다. 솔직히 웹은 전형적인 망원경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허블을 보면 길쭉한 원통 모양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망원경의 모습과 비슷하죠. 이런 모양은 주변의 잡광을 차단해서 먼 천체에 더 잘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웹은 빛의 원천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민감한 부분들은 절대로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그 특이한 다이아몬드 모양은 태양 차폐막인데 크기가 테니스 코트만 합니다. 사람 머리카락 두께 정도의 얇은 층이 5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폐막 뒤쪽에 있는 장비들이 어둡고 차갑게 유지돼야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항상 태양을 등지고 있을 거예요. 만약 태양 쪽으로 향하게 된다면 아주 잠깐이라도 장비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차폐막 아래쪽에는 우주선 버스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는 각종 전자장치들, 통신 시스템, 그리고 추진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태양 차폐막 위쪽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ISIM은 뒤쪽에 있는 과학 장비 모듈이고 OTE는 앞쪽에 있는 광학 망원경 부분입니다. 주경은 18개의 육각형 거울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 육각형을 사용했을까요? 육각형은 여러 조각을 만들어서 빈틈없이 맞출 수 있고 측면 부분들을 접을 수 있어서 로켓에 넣고 발사할 때 훨씬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허블보다 훨씬 더 큰 거울을 만들 수 있었죠. 빛은 주경에 반사돼서 보조 거울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망원경 내부로 들어가서 과학 장비들로 향합니다. 뒤쪽에는 4개의 서로 다른 과학 장비가 있어요. 웹의 이런 장비들은 우주의 아주 오래된 천체들을 감지하고 별과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연구하며 우리 태양계의 천체들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웹이 어떻게 우주에 도달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허블이 1990년에 발사됐는데 그 직전부터 이미 다음 망원경을 계획하기 위한 회의들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진행이 느렸지만 2004년에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여러 번 지연됐고 2011년에는 프로젝트가 거의 취소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망원경의 다양한 부품들을 제작하고 테스트하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팀워크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지연 끝에 마침내 2021년에 발사가 이뤄졌죠. 웹의 예상 수명은 10년이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최대 20년까지도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프로젝트로 미국의 NASA를 중심으로 캐나다 우주청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유럽 우주청이 함께 협력했습니다. 18개의 육각형 거울 조각들은 미국의 여러 곳에서 제작됐고 최종 조립은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이뤄졌어요. 거울들은 베릴륨이라는 원소로 만들어졌습니다. 베릴륨은 가볍고 강하면서도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도 형태를 잘 유지하는 특성이 있어요. 거울 표면에는 얇은 금층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금이 적외선을 반사하는데 특히 뛰어나기 때문이죠. 완성된 거울들은 메릴랜드주 그린벨트로 운송되어 망원경과 통합됐습니다. 태양 차폐막은 엘라베마주 헌츠빌에서 제작된 후 캘리포니아주 레돈도 비치로 운송됐습니다. 이 차폐막은 로켓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작게 접혀야 했어요. 망원경의 OTE와 ISIM 부분들은 메릴랜드주 그린벨트에 있는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에서 제작됐습니다. 거기서 먼저 구조물만 조립했는데
18개의 육각형 모양을 볼 수 있었어요. 모든 무거운 작업에는 거대한 로봇 팔을 사용했습니다. 거울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서 프레임에 하나씩 배치하는 작업은 약 3개월이 걸렸어요. 클린룸에서 작업하는 직원들이 거울들을 덮고 있던 검은 보호 덮개를 제거했습니다. 거울들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했거든요. 작은 흠집이나 오염물질도 있어서는 안 됐어요. 클린룸 안에서는 과학 장비들도 설치됐습니다. ISIM과 OTE를 합쳐서 오티스라고 불렀어요. 시간이 되면 오티스는 STTARS라는 특별한 운송 컨테이너에 포장됐습니다. CO 군용 수송기로 텍사스주 휴스턴의 NASA 존슨 우주센터로 옮겨졌어요. 그곳에서 중요한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망원경을 포장해서 꺼내서 준비한 다음 챔버 A라고 불리는 원형 문 안쪽에 넣었어요. 오티스는 약 100일 동안 극저온 진공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온도를 극도로 낮춰서 실제 우주 환경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테스트가 끝난 후 오티스는 다시 포장되어 캘리포니아주 레돈도 비치로 비행되었고 거기서 최종 조립이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8월의 일이었어요. 최종 테스트들을 마친 후 제임스 웹 망원경은 드디어 발사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망원경은 남아메리카의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됐습니다. 운송을 위해 다시 접혀야 했고 우주에서 펼쳐질 예정이었죠. 전체 망원경을 담을 컨테이너를 특별히 제작했는데 이를 슈퍼스타즈라고 불렀어요. NASA는 정말 약어를 좋아하네요. 먼저 도로로 이동했는데 큰 트럭이 천천히 끌고 갔습니다. 당연히 매우 귀중한 화물이 실려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비행기 대신 화물선을 이용했어요.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파나마 운하를 거쳐 프랑스령 기아나까지 항해하는데 16일이 걸렸습니다. 발사체는 유럽 우주청이 소유한 아리안5 로켓이었습니다. 2개의 고체 연료 부스터, 메인 단계, 상단 단계, 그리고 페이로드 페어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망원경은 페이로드 페어링 안에 보관됐습니다. 최종 조립 건물에서 마지막 준비 작업들이 이루어졌어요. 망원경을 들어올려서 로켓 상단에 설치하고 페이로드 페어링으로 덮었습니다. 이제 로켓을 발사대까지 옮길 시간이었어요. 우주로 가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일입니다. 발사 과정에서 화물이 심하게 흔들릴 것이고 그 후에는 우주의 진공 상태에 노출되겠죠. 수년간의 제작과 테스트가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거든요. 아리아노 로켓은 이미 검증된 발사체로 이번 임무에 적합했습니다. 발사는 2021년 크리스마스에 이뤄졌어요. 발사 후 약 2분 21초가 지나면서 고체 연료 부스터들의 연료가 다 떨어집니다. 두 부스터 모두 우주선에서 분리되어 바다로 떨어졌어요. 메인 단계가 로켓을 계속 위로 밀어 올립니다. 페이로드 페어링은 3분 26초에 분리됩니다. 웹이 처음으로 우주를 보는 순간이죠. 약 8분 48초에 메인 단계가 분리되고 상단 단계 엔진이 점화됩니다. 이 엔진은 약 16분 동안 연소하면서 지구에서 멀어져 갑니다. 25분 후 상단 단계가 임무를 마치고 망원경이 분리됩니다. 이제 웹은 홀로 L2 최종 목적지를 향한 궤도에 들어선 거죠. 그곳에 도달하는 데는 약 한 달이 걸립니다. 그동안 2주에 걸쳐 망원경을 천천히 펼치면서 날아갑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미션 운영센터에서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했어요. 배치 과정의 주요 단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양 전지판이 펼쳐집니다. 망원경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죠. 지구와 통신하기 위한 고이득 안테나도 펼쳐집니다. 달 궤도를 지나가는 데는 하루 반 정도가 걸렸어요. 단일화된 펠릿 구조물, 줄여서 UPS라고 불리는 부분과 배치 가능한 타워 어셈블리가 펼쳐집니다. 이것은 태양 차폐막과의 거리를 늘려서 장비들이 더 차갑게 유지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후방 맨텀 플랩도 펼쳐집니다. 우주에서 망원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에요. 태양 차폐막을 배치하는 것은 며칠이 걸리는 매우 섬세한 과정입니다. 보조 거울도 배치되고 온도를 낮추는 후방 배치 가능 장비 라디에이터도 펼쳐집니다. 마침내 주경이 배치됩니다. 포트 측면과 스타보드 측면 순서로요.
망원경을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는 거울 위상 조정이라는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18개의 육각형 거울들을 정밀하게 정렬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거울처럼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했어요. 이 과정은 몇 주가 걸렸지만 결국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이 서비스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문제가 생기면 우주 비행사들을 보내서 수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웹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화성 탐사 로버와 비슷하게 수리 미션이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했어요. 제임스 웹 망원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해야만 했죠. 웹의 첫 번째 이미지들은 2022년 7월 12일에 공개됐습니다. 엄청난 성공이었고 그 이후로 많은 새로운 발견들이 이어졌어요. 과학자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주의 새로운 면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글이 작성된 시점인 2024년 12월 현재 웹은 거의 3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100억 달러의 비용과 30년의 제작 기간, 수천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웹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웹이 발견한 것들 중에는 우주 초기에 형성된 거대한 은하들, 새로 태어나는 별들의 상세한 모습, 그리고 외계 행성의 대기 성분 분석 등이 있습니다. 이런 발견들은 우리가 우주와 생명에 대해 알고 있던 것들을 새롭게 해석하게 만들고 있어요. 특히 우주 초기의 은하들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성장했다는 발견은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발견들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 앞으로 어떤 우주의 신비들과 우리 기원에 대한 비밀들을 밝혀낼까요? 그 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